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낯선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이가 들었을 때 왜 오랜 친구 집에 자주 들르는 것을 삼가는 게 좋을까 하는 점입니다. 요즘은 100회를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할 만큼 수명이 길어지는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늙어도 넉넉하게 지내기 위해 친구들과의 어울림을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붓다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나이 들었을 때 친구들과의 어울림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눈길을 보내야 한다는 일깨움이 전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친구들과 서로 도우면서도 스스로 서는 마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또, 왜 친구 집을 자꾸 찾아가지 않는 길, 이 마음의 잔잔함이나 스스로 서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붓다가 일러준 5갈래의 참된 말씀이 바탕이 될 것이고, 이를 풀어내면서 노년에 있을 인간 어울림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가도록 해보려 합니다. 보시는 분들도 정말 늙어서 친구랑 자주 만나면 안 되는 건가?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붓다의 지침은 친구를 멀리하라가 아니라 어울리는 데 있어 조심해야 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 포인트를 지키면 친구 관계가 더 오래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고 또한 내 마음도 한결 흔들림 없이 든든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100회까지 바라보는 이 시기에 더욱 평온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노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과 힘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참고로 이 채널은 붓다의 가르침과 일상 속 슬기를 잇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마음 살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느 마을을 무대로 시작됩니다. 그 마을은 사람들의 오래 삶을 축하하는 풍습으로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곳에 70을 훌쩍 넘긴 기스케라는 어르신이 살고 있었어요. 기스케는 젊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고 어디서든 웃으면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몸은 예전만 못해도 사람들과 어울려 수다 떨고 차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기쁨은 놓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날마다 친구 집을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누구네 집, 내일은 또 누구네 집에 들러 이야기꽃을 피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스케는 마을 절에 머무는 료넨이라는 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료넨은 붓다의 길을 열심히 익혀서 마음을 다스리는 슬기에 능통한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면 찾아가 상담을 하기도 했는데 기스케 또한 우연한 계기로 료넨을 만났고 오래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은 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료넨님, 저는 매일같이 친구 집을 방문하는 게 큰 낙입니다. 얘기 나누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 하루가 참 신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니까 계속 이렇게 친구들 집을 자주 찾아가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료넨은 살짝 웃으면서 노년에 친구와 어울릴 때 꼭 기억해야 할 5가지 중요한 길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붓다가 이미 이 문제를 두루 살펴본 바가 있다고 하며 그 5가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죠. 료넨이 전해준 말을 천천히 따라가 보면 왜 노년에 친구 집을 너무 자주 가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료넨이 강조한 건 스스로 선 마음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스스로 시간을 다루고 행동을 조절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누구에게 지나치게 기대지 않고 홀로 있을 때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요. 기스케는 이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는 친구 집에 가면 기분도 좋아지고 힘도 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일 수 있나요? 하고 되물었거든요. 료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하는 순간 자체는 좋을 수 있어. 하지만 그게 너무 자주, 너무 당연히 이뤄지면 점차 친구가 없으면 내 마음이 텅 비는 것 같아질 수 있어. 붓다는 다른 이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버릇이 결국 더 큰 불안과 외로움을 낳을 수 있다고 일러주었지요. 특히 나이가 들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싫어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스스로 홀로 있는 시간도 편안히 즐길 줄 알게 되면 마음이 훨씬 안정될 수 있어. 기스케는 그러고 보니 요즘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혹시나 친구가 갑자기 바빠지거나 아프기라도 하면 자기는 어떨지 상상해봤죠. 그때 나는 너무 쓸쓸해서 우울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료넨이 말한
노년일수록 혼자 있어도 마음이 괜찮도록 내면을 다듬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왠지 크게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로 련에는 마음의 잔잔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했어요. 친구 집을 찾아가서 수다 떨면 재밌긴 한데 그 와중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스케가 그게 무슨 뜻이죠? 하고 묻자 련엔이 이어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모르게 자신을 남과 견주거나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경 쓰기도 하지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와, 저 집은 이런 좋은 가구가 생겼네. 저런 멋진 취미용품이 있네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부럽거나 초조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하자고 간 방문해서 오히려 마음이 시끄러워질 수 있어. 기스케도 문득 떠올랐어요. 때때로 친구 집에 가서 오, 멋진 걸 샀구나 하고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에 우리 집은 저런 게 없는데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곤 했거든요. 이게 매번 누적되면 왜 난 이게 없지? 하고 자꾸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마음을 어지럽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죠. 련에는 붙다가 남과 나를 비교하는 데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이며 오히려 영속적인 평온을 빼앗길 위험이 있다고 가르쳤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면 차라리 친구 집을 너무 자주 드나들기보다 자기 집에서 지내는 시간을 더 귀히 여기는 것도 좋은 길이오. 노년에 내 마음의 흐트러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기스케는 친구와 수다 떠는 게 전부 좋기만 한 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이 시끄러워질 수도 있겠네 하고 수긍했습니다. 친구를 멀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자꾸 비교하거나 시샘하게 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들었고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세 번째로 련에는 매달림에서 벗어나는 것, 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늙으면 아무래도 외로운 순간이 많으니 사람에게 붙잡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세질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기스케는 그래도 친구에게 의지하는 게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고들 하지 않나요? 하고 물었는데 련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붓다는 스스로 마음을 지탱하는 힘을 기르면 참된 홀가분함을 얻는다고 했소. 만약 친구에게 의존이 지나치면 내 주관이나 판단력이 점차 흐릿해지고 결국 내 마음이 남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달려버리는 꼴이 될 수 있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마음을 내가 챙기고 품을 줄 아는 힘이 중요해집니다. 그 말에 기스케는 조금 뜨끔했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 많았는데 혹시나 그게 없어지면 공허해질 것 같다는 불안이 가슴속을 건드렸거든요. 나는 내 힘으로 내 기분을 달래거나 즐겁게 살 줄을 모르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들기도 했죠. 련에는 이어 노년에 홀로서기를 지향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누군가가 없을 때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오. 마음의 충만함을 주는 힘은 밖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길러내는 것이라고 붓다는 말해주었어. 친구가 곁에 있으면 즐겁지만 만일 그렇지 못한 날에도 내 마음을 편히 다스릴 줄 알아야 진정한 자유에 가까워지는 거지요. 라는 말을 보탰습니다. 기스케는 그 말에 깊게 공감했습니다. 결국 내가 즐거움을 전부 밖에서 찾으려고 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지는 순간 크게 흔들릴 수 있겠구나 하고 말이죠. 네 번째로 련에는 나이 들수록 친구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스케가 그게 무슨 말인가요? 친구라면 더 자주 만나야 친해지고 즐겁지 않나요? 라고 물었는데 련엔이 차분히 답했습니다. 서로 오랜 세월 알고 지낸다 해도 각자 살아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그날그날 몸 상태가 다를 수도 있고 갑자기 집안에 일이 터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내가 매일같이 친구를 찾아가면 상대가 그걸 반갑게 맞아주기 힘든 날도 있을 거고 서로 부담이 쌓일 수도 있어. 어르신이야 즐거워서 가지만 상대는 혹시 귀찮아할 수 있고 그럼 알게 모르게 둘 사이가 삐걱거릴 수 있지요. 기스케는 이 말을 듣고 아차, 나는 내가 늘 반가울 거라 생각했는데 친구 쪽도 요즘 기운이 없거나 누워있고 싶을 때가 있을 텐데 그걸 그냥 참고 맞이해준 걸 수도 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붓다는 남을 살피는 마음을 늘 챙기는 게 평온한 삶의 밑거름이라 했다. 고 련엔이 덧붙이자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내가 내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듯 상대의 조용한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게 중요하오.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예요. 무턱대고 매일 들이닥치는 건 마음은 좋지만 때론 상대를 힘들게 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간격으로 만나는 게 오히려 관계를 길게 이어가는 데 좋습니다. 기스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적절한 거리를 두면 서로가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야 오래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료넨이 강조한 건 노년에 자기 안에서 기쁨을 찾는 힘을 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랑 수다 떠는 건 너무 좋지만 그런 바깥 자극이 없을 때도 내 마음이 충만할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기스케가 그런 기쁨을 어떻게 찾나요? 묻자 료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고요히 살피고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길러보게요. 보다는 밖에서 찾아오는 즐거움에만 매달리면 그 즐거움이 사라질 때 크게 실망하게 된다고 했어. 햇살 좋은 날 혼자 들판을 걸어보기도 하고 조용히 앉아 숨결을 느껴보기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있음을 깊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기스케는 조금 색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생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지만 그와 동시에 만약 친구들이 없으면 난 너무 심심하거나 외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료넨 말을 듣고 보니 친구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마음의 바탕을 키워놓으면 친구가 있으나 없으나 내 마음은 늘 잔잔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게 바로 바깥에 좌우되지 않는 자유가 아닐까 싶었죠. 그 뒤로 기스케는 료넨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친구 집을 찾는 횟수를 조금 줄였다고 해요. 대신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흐뭇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했고 때로는 작은 산길을 걷거나 집에서 편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늘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고요함도 나쁘지 않네. 이걸 몰랐을 때는 늘 누군가와 만나야지만 즐겁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있는 이 순간도 뜻깊을 수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붓다가 일러준 노년의 친구 집을 너무 자주 찾지 않는 게 좋다는 5가지 핵심은 듣고 보면 전부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되 내 마음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점들을 챙기라는 뜻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친구를 멀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어울림을 더욱 깊고 오래가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 거죠. 하나씩 되짚어보면 첫째는 스스로 서야 한다는 거였고 둘째는 마음의 고요를 지키라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다른 이에게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넷째는 알맞은 거리를 두면 서로 편안할 수 있고 다섯째는 내 안에서 기쁨을 길러야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죠. 기스케는 이 5가지를 곰곰이 살피며 내가 그동안 너무 친구 집 방문 재미로만 생각해서 사소한 단점들은 못 봤던 거구나.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죠. 친구들을 만날 때도 이 사람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겠지. 오늘은 그냥 편히 쉬게 두고 나도 내 쪽에서 하고 싶은 걸 하며 시간을 보내야지 하고 한 발 물러서는 마음을 가졌고 그걸 친구들도 은근히 편해하더랍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만났을 때는 서로 더 반갑고 한결 여유가 생기는 느낌도 들었다고 해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미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친구가 그립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반대로 혼자가 편해 친구와 연락이 뜸한 분도 있겠죠.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괜찮은지 아니면 친구에게 지나치게 얽매여서 의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점검해보는 일일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빌리면 궁극적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나이 들어도 친구 관계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년에 이르면 자칫 외로움을 피하려고 만남을 지나치게 추구할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걸 귀찮아하며 은둔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쪽도 우리 마음을 온전히 채워주지는 못하는 듯합니다. 결국엔 자신 안에서 충만함을 길러야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편안하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보시고 노년의 친구 관계나 홀로 지내는 시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나는 이미 이렇게 실천 중인데 좋더라 든지 아직 어려움이 많아 고민이 된다 든지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붓다의 가르침과 함께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길을 찾아갈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함께 말 나누고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마음의 밭도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그럼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부터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이어가며 3,000낱말가량에 가까운 분량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가끔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꼬리를 물고 덧붙이는 식으로 살을 붙여볼게요. 오늘 제가 전해드린 기스케와 료넨의 이야기는 어쩌면 듣기에 따라 당연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마다 처지가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르다 보니 똑같은 상황이어도 전혀 다르게 느끼거나 받아들일 수 있지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이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한계가 느껴진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야 사람들 모여서 왁자지껄하고 여기저기 놀러가고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나이 드니 몸이 힘들고 마음도 잘 지쳐서 무리한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진다. 그런데 또 안 나가자니 소외감이 들고 가자니 피곤하다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지요. 또 어떤 분은 친구가 정말 필요하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그래서 누군가랑 매일 만나야 마음이 편하다.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너무 자주 만날 필요 없다. 거리 두는 게 좋다고 말하면 그건 이론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붓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건네는 본질은 내가 밖에 의존할수록 내 마음이 약해진다. 진짜로 마음이 평온하고 튼튼해지려면 나 자신부터 돌보고 가꿔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면 아무래도 몸과 마음이 젊을 때만큼 활력이 넘치지 않으니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다만 그 욕구가 과해질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하자는 거죠. 기스케 이야기에 나왔듯 친구 집에 매일같이 찾아다니면 친구가 늘 환대해 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친구도 나이가 들어가면 어느 날은 몸이 아프고 어느 날은 손님 맞이가 귀찮고 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여린 사람은 오늘은 좀 힘들다 말을 잘 못하죠. 그냥 웃으면서 맞아주다가 속으론 부담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쌓이면 관계가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기스케 쪽에서는 왜 갑자기 나를 멀리해? 하고 상처를 받겠죠. 이처럼 서로가 배려 없이 늘 만나는 관계를 당연하게 이어간다면 훗날 갈등이 터질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오늘은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하고 살필 수도 있습니다. 또 바쁘시거나 쉬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혼자도 잘 지낼 수 있으니까요. 라고 여유 있게 말한다면 상대도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적절한 거리 두기이자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는 말을 더 자세히 해보면 꼭 명상이나 깊은 내면 탐구를 해야만 가능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서 손바느질을 하거나 간단한 텃밭을 가꾸거나 맛있는 차를 끌려서 스스로 음미하는 시간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마음의 평온을 느낄 수 있지요. 많은 분이 이런 소소한 활동에서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느낌을 얻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그와의 교감 속에서 외롭지 않은 기쁨을 얻기도 하고요. 물론 이런 시간을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랑 만나지 않으면 심심한데 하고요. 그런데 조금씩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예컨대 혼자 산책을 해도 바람이 스치는 느낌이나 주변 나무나 새소리 등을 느끼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하고 새삼 알게 되죠. 그 때문에 조금씩 나 혼자 있어도 꽤 괜찮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쌓이면 더 큰 외로움이 와도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자주 거론되는 말 중에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너 자신을 스스로 비추는 빛으로 삼고 다른 곳에 빛을 구하지 마라 정도가 될 텐데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이 들면 자식에게 기대는 분들도 많고 친구에게 기대는 분들도 많지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기대기 시작하면 그가 없을 때 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기 쉽습니다. 이건 꼭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이 점점 약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죠. 친구 집을 자주 찾아가는 게 편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내 진짜 마음의 힘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노년을 편안하게 살려면 내 안의 빛을 스스로 찾아내서 유지하는 길이 최선이라는 게 붓다의 핵심 말씀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의지하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받는 게 이 인생의 묘미 아닌가? 맞습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기 어렵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죠.
붙다도 서로 돕는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걸 지나친 의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조화롭게 주고받되 어느 한쪽이 기둥이 되어주는 관계보다는 서로 각자 설 줄 아는 상태에서 교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이죠. 이런 원리는 사실 친구 관계뿐 아니라 자식과 부모 사이에서도 배우자끼리도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전부 매달려버리면 자녀가 떠나거나 자기 삶을 살 때 부모가 극심한 외로움을 겪을 수 있죠. 부부 사이도 한쪽이 다른 쪽에게 모든 걸 기대면 그 기대가 무너질 때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내 안에서 기쁨을 찾는 힘, 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어떤 변화나 이별을 맞아도 마음이 너무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노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젊은 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혼자만의 즐거움, 혼자여도 괜찮은 마음을 미리 키워두면 훗날 나이 들었을 때도 훨씬 여유로울 테니까요. 이렇듯 기스케와 료넨의 대화를 빌려 우리가 살펴본 5가지, 스스로 선 마음, 마음의 잔잔함 지키기, 매달림에서 벗어나기, 적절한 거리 두기, 내 안의 기쁨 찾기, 는 친구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 두루 도움이 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기스케는 료넨의 말을 듣고 꽤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정이 거의 아침 일찍 일어나 간단히 먹고 점심 전후에 친구 집 가서 차 마시고 같이 낮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 귀가 이런 식으로 굳어져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 습관을 접자니 뭘 해야 할지 막막한 느낌이 들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오늘은 집 근처 작은 숲길을 한 바퀴 걸어볼까 하고 떠났고 생각보다 상쾌해서 놀랐다지요. 예전에는 늘 친구들이랑 있어야 신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자연 속을 혼자 천천히 거니는 기쁨도 꽤 좋았다는 거예요. 또 퇴근하는 사람도 없고 한적한 오후 시간에 햇살이 비치는 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들을 때 이게 참 소중한 순간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간단히 요리를 해서 먹어보고 이어 책을 살짝 읽거나 그냥 창문 열어놓고 바람 느끼면서 생각에 잠겨보기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네. 오히려 오랜만에 내 마음속 소리와 마주하는 것 같아서 좋다 하고 생각했다네요. 아, 내가 그간 사람들 틈에서만 놀았는데 사실 혼자 노는 법도 재미있는 걸 왜 미리 몰랐을까 하고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친구들을 완전히 단절한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은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길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한두 시간 즐겁게 이야기 나눈 뒤 집으로 돌아와서 내 시간을 갖자 하고 행동 패턴을 살짝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도 요즘 기스케가 좀 달라졌네. 전보다 여유 있어 보인다 하고 느꼈다고 해요. 나중에 기스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꼭 친구에게 매일같이 붙어 있어야 평온한 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뒤로 오히려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더 활기차고 밝아졌다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 이 시간 놓치면 난 또 외로워질 거야 같은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노년의 친구 집을 자주 찾지 않는 길은 실제로 인간관계를 끊자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 마음의 근본을 챙기자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이 커지니까 누군가랑 붙어 있어야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붙다는 그것이 근본 해결이 되지 못한다 라고 미리 일러준 거죠. 결국 바깥에서 얻는 위안은 잠시일 뿐이고 갈수록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 자기 안에서 잔잔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면 친구가 멀리 가도 자녀가 나를 돌보지 않아도 배우자가 나보다 먼저 떠나도 그 슬픔을 이겨낼 만한 힘을 갖게 됩니다. 완전한 무감각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다. 홀로 있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죠. 그게 붓다가 말하는 참된 홀가분함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노년에 어떻게 친구들과 지내고 싶으신가요? 혹은 지금도 이미 친구들과의 어울림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실제로 사람 만나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코로나 시기도 지나갔으니 많이 만나고 싶어질 테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바빠서 만나기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처럼 만나지 않는 게 때로는 내 마음을 돌보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만나더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피는 태도가 오히려 서로의 우정을 오래가게 할 수 있답니다.
저도 많은 어른들을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구 관계가 좋았는데 나중에 갑자기 틀어졌다는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알고 보면 한쪽이 지나치게 많이 찾아가서 상대를 부담스럽게 했거나 혹은 어느 순간부터 비교심이나 서운함이 커져서 갈라지곤 했다더군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미리 피하려면 내 마음부터 다스리고 서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의존보다는 같이 나누는 느낌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얻는 즐거움도 좋지만 내 안의 즐거움을 꼭 찾아두자고 말하고 싶어요. 노년이든 젊은 시절이든 결국 내 마음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든든한 법이니까요. 이제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길게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울림이 되거나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데에 생각거리가 되었다면 기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붓다의 가르침, 그리고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깨달음을 전하려 합니다. 좋아요나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힘이 되고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모두 고요하고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